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맨날 심시험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사과 제일 네.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혹시? 뭘 또 사과를 한단 말입니까? 배웠습니다. 예. 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휴가입니다. 아니 휴가야. 휴가 다녀오면 되지. 당연하게 뭐 자기 노동자의 권리인데 네네. 다녀오면 되지.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발끈하는 이유가 뭐. 있잖아요. 예. 그 휴가 가는 걸 사과할 것 같으면 저는 벌써 그러면 뭐 회사 뭐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구속. 아닌 게 아니고 이호기께서는 그냥 잘 다녀오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목이 없는 뉴미디어부는 사실 깝깝하고 암담합니다. 칙칙하죠. 네. 그 뭐 제 비중을 생각하니까 그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유감입니다. 네. 예. 그 제가 입사하고 그러니까 2002년이죠. 네. 첫 휴가를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가 없으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참 휴가 내기가 처음에 망설여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휴가 다녀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무슨 생각하셨죠?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하지? 저는 사모기가 뭐 좋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열정이 넘치고 책임감이 넘친다. 나쁘게 얘기하면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예, 그 정도. 뭐 예,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이 이렇게 차길로 흘러 들어가면 네. 뭐 차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공만 공만 보고 쫓아가는 거. 뭐 이런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딱 예. 설득력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 비슷하네요. 예. 뭐 어쨌든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하지만 휴가를 갈 때는 가더라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지리산 산악열차 어, 이슈입니다. 역시 뭐 뭔가 좀 이제 진입이 워낙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막 들어온 것 같아요. 휴가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상당히 매끄럽네요. 네, 7%. 네, 인정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이 포함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 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 지역이 반달곰 서식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뭐 반달곰 서식지가 아니라 뭐 활동 무대. 몇십 년 전부터 그냥 여기서 뭐 놀았다고 그러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분명한 자료가 증거로 나왔고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진행 상황 오히려 반대로 가는 듯합니다. 네. 특히 하동군은 아예 사업 추진을 전제하고 이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은 사실상 더 커질 듯합니다. 그렇네요. 예, 어제죠. 지난 26일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내용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의요정 원래 최한석 기자지만 제가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파파.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이 기존 국유림법이나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돼 특별법이 마련되거나 관광특구 지정 등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제 법을 어겨버리는 사업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난 6월에 하동군이 민간업체와 9억 원 규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 법 개정을 전제하고 이제 예상부터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진짜 옛날 그 개발업자들의 사업 방식인데 완전히 예.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모든 큰 사업 예산은 관련 조례와 예산 집행 규정을 따로 만들거든요. 예. 안 그러면 뭔가 변수가 생길 때마다 돈을 갖다 붙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래요. 그래요. 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보는 반대대책위원회가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드러난 상황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봐도 사업을 당장 취소하지는 못할 망정 좀 네. 최소한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이렇게 네. 제동이 좀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속도를 붙이는 이런 기분 같습니다. 네. 게다가 더 황당한 점은 이 예산 집행을 군의회 승인을 했다. 그렇죠. 예. 의회가 승인을 그거죠. 해야 되는데. 네네. 예. 이른바 지방의회에서 나오는
영혼 없는 도장 찍기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예, 같은 행태인데 무리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지금 진행되는 행정을 좀 부추긴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고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움직임이 앞으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지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네. 자기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하동으로 이주해서 13년째 살고 있는 네. 최지한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예. 그 산악열차 대상지 인근에 살고 있고 아, 네. 예. 원래 산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사업들이 네. 주민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연을 해치면서까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 네. 네. 이런 의문을 가져왔고 네. 그러던 차에 함께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네.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 방송이 역사가 아주 짧거든요. 짧은데 벌써 이 문제를 저희가 3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이 갈수록 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 하동군 행정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까이에서 보시기에 좀 더 갑갑하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하동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또 군수님이나 이제 관계 공무원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는 또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니까 네, 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노력들이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문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네, 네,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네. 지금 하동을 찾는 분들, 뭐 네. 악양, 화계 이쪽을 찾는 분들은 네. 그 악양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네. 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죠? 네. 그 악양을 삥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들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고 저도 그래서 여기 정착하게 됐는데 네, 네. 과연 그런 편안함까지 훼손해 가면서 열차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지 네.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위원장님이 보는 이 사업 문제점이 뭔지 네. 좀 꼼꼼하게 또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은 또 듣는 분들이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 네. 문제입니다. 기본권 침해. 네. 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산악열차 반대 대책이라고 하고 있고 네. 지리산에 놓으려는 산악열차 문제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놓다가 네. 예. 산림 휴양 관광 정책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산림을 좀 개발할 수 있게 관광 목적으로 네.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표가 하나 있고 네, 네. 그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법들이 무력화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특별법에 그렇죠. 비해서. 네. 네. 특별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지역 사업 대상지인 지역 주민들과 뭐 사업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네.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각 법을 관장하는 관할 부서 내에서의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산림 관련된 법을 무력화시킨다 이러면은 그렇죠. 네. 지금 특별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산림청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데 그렇죠. 네. 이런 정부 부처 내에서의 갈등, 지역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미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네. 예. 어떤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네.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생조정기구라는 게 들어서게 됐는데 네. 이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 네. 저희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수밖에 없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네. 네. 이 사업이 2011년 7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나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리왕산에 활강 경기장이 그렇죠. 네, 지어지면서 네. 네.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됐고 네. 그
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숲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했었던 그 가리앙산이 망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6월에 정경련에서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분야 건의라는 것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관광산업 육성 대책회의라는 것을 소집하게 됐고 네. 2015년 7월에 네. 산업관광진흥구역 네. 그 특별법에 근거한 그 특별구역 뭐 지역 특구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거를 도입하기로 정책적인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고 네. 정부 입법으로 2015년 10월에 네. 산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네. 공무회의 통과했고. 네. 그런데 이게 2017년 2월에 국회 접수가 됐고 네. 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리면서 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네. 예.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이게 다시. 산업 아,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산림 휴양 관광 네. 네. 이런 개념으로 다시 이제 정책이 추진되게 됐는데 네. 국민기본권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그 지난 정부 때 정부 입법됐던 그 특별법 법률안을 보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국유림 네. 국유림과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유림 네. 네. 법을 통해서 네.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일절 금지돼 있고 네.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30년 단위의 임대밖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제한을 두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특히 정상부에 있는 국유림은 절대 매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개발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조항들이 무력화되는 조항을 특별법 법률안에 넣게 됩니다.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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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이제 국유림이 매각이 돼서 각종 관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뭐 리조트라든지 네, 스키장 리조트. 이런 데 가면은 네. 네. 거기에 시설 이용료를 내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새 특히나 이제 등산 관련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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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업인들 곳을 입장에서는 가겠죠. 네.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기존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가서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을 국민들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예, 접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일반 그 산이 아닌 이제 평지 네. 우리가 보통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개발 대상지가 맹지다 도로와 네. 접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네. 그 대규모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도로가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네. 일부분에 이제 토지만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네. 사업이 가능한데 네. 산 정상부의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매입을 한다든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개발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입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네. 지난 특별 법안에서는 네. 타인 소유의 토지의 출입 권한을 또 주는 조항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네. 그 토지 소유주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아 지형, 그런 게 지형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나무를 벤다든지 음. 길을 내기 위해서 흙을 판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특별법안에 담겨 있고 네.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그 사업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 정부 안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제가 굳이 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네. 드리는 게 네. 그거는 아마 찬성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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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성숙한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부풀려졌다든지 네. 이런 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잠깐 말씀 중에 조금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네.
지금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방해됐던 법들을 다 하나씩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무력화시킨다라는 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네. 할 수 있는 쪽으로. 맞습니다. 예. 특별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관광 산업에 올인하는 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게 이미 여러 지역에서 증명이 됐는데도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뭔가 우리 그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큰 뭔가 하나의 그 이벤트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따냈다라는 거기에 그냥 혹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업 네, 자체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리산과 하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또 다른 자연 환경에도 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더 갖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말씀 오래 듣는 게 저희 방송의 장점입니다. 네. 네. 그 이번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네. 가장 큰 목적이 이제 그거거든요. 네. 네.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라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갖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의제들이 설정이 됐고 네.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산림휴양관광진흥 정책이고 네.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지금 경제 활성화로 지금 들고 있잖아요. 내수 네. 경제.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 순환 모델이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논리는 낙수 효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네. 이미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네. 이미 이게 좀 효과가 없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제학을 정부가 전공하지 추진할 않은 때도 사람들끼리 네. 그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됐다라고 합의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현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중에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분수 효과이기도 하고 네. 이러한 정책이 과연 분수 효과를 네. 네. 기대하는 정부의 기조와 맞는지 예. 그런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낙수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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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정말 낙수 효과가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고 가능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했을 때 과연 낙수 효과를 우리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만약에 가능한 모델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케이블카 기존에 이제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의 사례만 보더라도 네.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엄청난 사례들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4년 9월 4일 네.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월간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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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산악 케이블카가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산악 네. 케이블카 특집과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네. 네. 2013년 12월 기준 했을 때 총 44개 업체에서 154개의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네. 뭐 스키용, 관광용, 방송 전용, 화물용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거나 큰 수익을 내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의 경우 설악동에서 건근선까지 운행하는 업체는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상인들은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설악산 건금선 케이블카가 연간 한 7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네. 엄청 남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예. 연수익이 5억에서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설악산에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설악동이 A지구, B지구, C지구라고 해서 네. 집단 시설지구들이 있었고 그 집단 시설지구 안에 다양한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있어서 네. 그 속초시의 최고의 이제 상권을 이루었던 그렇죠. 곳인데 지금 예. 가면 네네. 유령 도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케이블카는 계속 수익을 내는데 네. 설악동의 경기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와서 그냥 뭐 케이블카를 타고는 가지만 거기서 숙식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나. 요즘에 뭐 교통편이 워낙 뭐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하동의 경제 효과를 얘기한다 하지만 네. 그게 실제 설치가 되고 조성됐을 때 그 시설 안에 뭐 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역 사회의 수익으로 환원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사례가 이미 많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좀 약간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고 뜬금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또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철학적인 문제네요. 네, 물론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연합뉴스에서 2019년 10월 22일 네. 글로벌 웨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네, 성인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다. 1인당 1,000만 원. 네. 자산입니다. 뭐 네. 소득이 아니라. 네. 네, 자동차 한 대 정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전 세계 상위 몇 %에 속할 것 같은가요? 아무것도 없이 차 한 대만 있어도 네. 전 세계 상위 43%에 드는 이제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인구수로 계산했을 때 전 세계 상위 10%의 자산이 5,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7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 안에 드는 사람인 거죠, 나는. 저희 3명 중에 1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뭐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미안할 일도 아닌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네. 그러면 아, 상위 네네. 50%의 자산 기준은 얼마냐면은 210만 원이라고 해요. 아, 저희 저는- 네,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음, 얼마나 더 잘 살아야지. 음. 그러니까 100년 먹거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네.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거는 분배의 문제인데 네. 더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조금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동군이 뭔가 우리가 하나 큰 일을 벌일 수 있게 됐다라는 네. 어떤 그 뭐랄까 상황과 네. 또 이 어떤 사업을 지탱하는 또 한 축 기획재정부 네. 예, 기획재정부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후퇴는 없다라는 어떤 자존심이 맞물려서 강행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타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는 가질 수 있는데 네. 네. 그 나의 기준으로 본 타인의 행위를 기정사실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 아, 네. 그렇죠.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지양해야 될 일인 네. 것 같고 예. 잘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벌어져 온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2014년 6월에 정경련 제안으로 시작이 됐다, 이 사업이. 네. 그리고 그 제안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네. 2014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이 64%에 달아요. 네. 산이 너무 많다 이거죠. 개발되지 예. 예. 많이 근데 줄었는데 우리 지금- 70%라고 그렇죠. 배웠는데. 국토의 3분의 1은 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에 작성한 산림휴양관광진흥 정책의 네. 제안서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2020년이 새로 작성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네. 64%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음. 근데 산림청의 통계, 국가통계에 기반한 산림청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네. 2016년인가 이미 63.2%로 줄었거든요. 산림 면적이. 제가 많이 줄었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2020년 현재는 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2019년 네. 통계를 반영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을 처음에 제안을 하고 고민을 할 때 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고민이 없었다는 증거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6년 전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는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이거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아니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작한 정책인지 경경련의 제안에 의해서 어떻게든 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제 네. 각자가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산림휴양관광진흥정책에서 특별법 제정과 시범사업 선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업무, 총괄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게 관광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갈등 조절을 위한 한걸음 모델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네. 예.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예. 한 걸음 모델이죠. 저희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기획재정부라는 것은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제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네. 그 재정 관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략기획실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정책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서 네. 예.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맞습니다. 예. 네, 적재적소의 정책과 인력들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하는 것 그렇죠. 이게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부서에. 네. 근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정책의 밑에 들어가서 네. 예. 요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음. 저희 반대대책위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네. 네. 어떻게든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하동이 어. 아니더라도. 하동이 아니더라도 네. 어. 하동이 된 이유는 기존에 그 2017년에 발의됐던 그 정부 발의됐던 그 특별법 있잖아요. 네, 예전에 네. 발의됐던 법. 네. 거기서도 그 이 산악관광 허용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조항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보면 국립공원, 어. 문화재 보호구역, 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네.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에 핵심 구역 네. 네. 이런 지역들 그리고 그린벨트 여기는 예. 그 법에서조차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개발해서. 손을 못 대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산악철도를 놓기 위해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지역 중에 이 모든 조건을 배제되는 지역에서 배제되는 지역에 네. 조항에 걸리지 않는 곳이 하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목적에 너무 매몰돼 있다. 네, 예. 어떻게든 하겠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릴 때 하동군 욕심하고 기획재정부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네네. 위원장님께서 단언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저도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진행 상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이 좀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네. 일단 목요일이죠. 29일에 네.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예측이 되어서 네. 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상생 조정 기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아, 네. 그 상생 조정 기구 이름이 한걸음 모델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한 걸음 뭐 잘해서 한 걸음 나아가자가 아니라 네. 한 걸음씩 양보해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자. 되게 좋은 예. 네. 되게 좋은 제도고 기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회의가 지금 총 4번 열렸거든요. 지금까지 4번. 네,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국가적인 방역에 모든 역량이 총 동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4번이 진행이 됐고 네. 5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네. 5차 회의 때 형제봉 현장을 답사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네. 오시는 위원님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네, 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어서 네, 네. 형제봉에 지금 집회 신고도 해두고 아, 또 이 알프스 프로젝트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회남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네. 네. 예. 이거
이것도 뭐 추측입니다만 네. 원래 이 프로젝트가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네. 지금 현재 윤상기 하동 군수님의 1기 때 민선 음, 1기 때 네.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름은 하나같이 이쁘네요. 네,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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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수님이 자연을 되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거는 네.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네. 그런 행사들을 해남제라는 곳이 사실 방치돼 있다시피 했는데 그곳을 걷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거는 네. 참 감사하고 대단한 업적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해남제 숲길 걷기 축제라는 것을 여시거든요. 네. 네. 그 제1회 축제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네. 물론 하동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연예인들도 오고 가수도 오고 해서 네. 네. 예, 됐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숲길을 걸었고 네. 지금도 뭐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네. 네.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네. 내가 이곳을 하동을 대한민국 알프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 네. 아, 이게 계획된 말씀이신지 갑자기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말씀을 하시고 네. 알프스. 얼마 안 있어서 모든 사업 이름이 알프스 프로젝트로 바뀌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하동이 그냥 하동이면 좋을 텐데 굳이 꼭 알프스를 따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그것 좀 많이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이제 그 숲길 걷기 축제를 올해도 하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또 축제니까 가서 네. 뭐 방해하고 이럴 순 없지만 네. 네, 숲길 걷기 축제를 하는 구간이 네. 산악열차 예정지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길이 폐쇄가 된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열차와 같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네. 네. 적어도 해남제 숲길을 아껴서 그날 시간을 내서 전국에서 오시는 해남제 숲길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있지 않나 아,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맞춰, 예. 그것을 알리러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아, 가서 네. 뭐 막 구호를 아, 외친다든지 예. 네. 막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이곳에 앞으로 열차가 놓이게 되고 뭐 소음은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뭐 열차 소음 정도는 기대하면서 열차와 같이 걷는 멋진 숲길을 걸으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보 제공. 그렇죠. 예. 예상되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네. 요새 좀 바쁩니다 지금. 아,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방송을 들을 청취자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순히 저희가 살고 있는 고장 우리 네. 집 뒤에 네. 산이 개발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네, 네.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내가 아끼는 어떤 장소가 네.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누구의 소유로 바뀔지 네. 국민 모두가 공유하던 그런 소중한 곳들이 네. 한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중요한 마지막으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네. 뭐 경제성 이런 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고 네.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게 책을 읽다가 이제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네. 인류가 쌓아온 문명의 수준과 풍요로움의 기준은 네. 가장 약한 입장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이 말을 듣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약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네.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네. 우리 사회가 과연 풍요로운 사회인지 그리고 우리 문명의 수준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수준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네. 걱정 네. 그런 거 그렇군요. 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 사안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하동 지리산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네. 훨씬 무겁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저희도 앞으로 진행 상황 꾸준히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뭐 정보 있으면 언제든 저희가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최지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좋은 행정이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반면에 잘못된 행정이 시민에게 불행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 쉽습니다. 당장 뭐 전 진주의료원 같은 게 떠오르긴 하는데요. 예. 이게 아마 좋은 행정을 우리가 참 보기가 힘든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행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소수이고 또 결과를 떠안아야 하는 쪽이 다수라는 게 늘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우리 저 오디오 맥도날드가 네, 좋은 방송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까지는 좀 한참 걸리지만 한참 걸리죠. 한번 저희가 또 잘못된 방송 이런 건 뭐 금방 금방 반응 나쁘게 오지 않습니까? 때려치워라. 저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뭐 최근 2호기의 비유가 뭔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따지고 보면 느낌은 비슷한 예, 예. 네, 그런 캐릭터로 자리를 또 잡아가지 않느냐 아유, 네, 그런 뭐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틈새 공략으로 파고들어서 네. 자리를 캐릭터를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오디오 맥도날드 구독자가 또 한 분 늘었습니다. 오, 예. 네. 아우, 예. 예. 이제 75명입니다. 아, 네. 숫자 좋네요. 100분의 75면 75%, 4분의 3. 역시 수학 강사의 남편답게 예. 계산이 팍팍 됩니다. 참 떨어지는 숫자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저 수학 강사, 수학 학원 뒷광고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요즘? 앞 광고를 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의미 부여 좋고요. 이제 그 우리 샤이 오맥들께서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껍질을 하나씩 깨고 구독과 좋아요라는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힘찬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어쨌든 웃고 즐기는 사이에 네, 지역 신문 컨퍼런스가 네, 거의 일주일 그렇죠.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네, 네. 네. 그 전까지 구독자 세 자리 25% 채우는 거 가능할까요? 저는 뭐 충분히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내기를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 뭐 품품쇼 그 투표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자릿수도 못 넘기고 뭐 네.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뭐 내기를 건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아, 네. 뭐 저도 뭐 비슷합니다. 샤이 오맥의 수줍음을 우리가 늘 얘기하긴 하는데 그 뭐라 하기 전에 우리의 비겁함을 먼저 반성을 하고요. 최 기자는 휴가 잘 다녀오시고 네. 예,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금요일 이거 중요하네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남겨두고요. 예. 대망의 공무원 장부에서 찾은 맛집 마지막 네.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네. 정말 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피날레. 예, 꽃다발이라도 제가 좀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요. 뭐 수상 소감, 그 기획 마감 예. 소감은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잠깐 떠오른 생각인데 네. 예. 저희가 뭐 75명 네. 구독이긴 하지만 네. 한 분씩 공유를 또 해주시면 이게 네. 또 퍼지고 퍼져서 네, 또 배가 무나 예, 널리 이루어지는 것이 또 바로 또 공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 많지 않아도 우리가 공유를 또 많이 하면은 음. 네, 이게 공유가 어떤 거다 공유의 의미나 효과가 잘 뭔가 감이 안 오신다면 네네. 다단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 피라미드의 세계 네. 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